안녕하세요. 지큐코리아 2024 맨 오브 더 이어에 선정된 배우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2024년은 아주 책임감이 강한 한 해였는데요. 그 올해의 소중한 기억들을 한번 되짚어보려 합니다. 평소에도 일상을 기록하는 편이라 제가 늘 해왔던 것처럼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 디어 다이어리 시작해보시죠. 마이 디어 죄송합니다. 맘대로 안 해야죠. 죄송합니다. 네, 디어 마이 다이어리 시작해보시죠. 자, 올해 2024년에 저에 대한 키워드가 여기 한가득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읽어보면서 다이어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나에게 힘을 주거나 위로가 됐던 마법의 단어. 저에게 아주 마법처럼 위로가 됐던 그런 단어는 책임감이고요. 작년에 이제 밤에 피는 꽃을 촬영하고 지금 새로운 드라마 이제 취하는 로맨스에 제가 돌입을 했습니다. 돌입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밤에 피는 꽃 이후로 이 현장에 대한 책임감과 같이 이제 일하시는 이 수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그 현장의 분위기까지 제가 책임을 많이 지고 제가 많은 행동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책임감이 굉장한 이 부담감과 프레셔도 되지만 부담감이 원동력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위로가 되면서 원동력이 됐던 키워드가 아닐까. 두 번째는 2024년에 항상 함께했던 카메라. 네, 저한테 너무 소중한 키워드죠. 라이카의 Q1. 진짜 저에게는 이 동반자이자 저의 눈, 시선, 감정 여러 가지를 진짜 라이카 Q1과 함께 이제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라이카 Q1이 한 달 전쯤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친구한테 미안하고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데리기로 했는데 Q3를 샀습니다. 원래 28mm에서 43mm로 더 다양한 이제 화각으로 더 많은 저의 시선과 그리고 저의 감정과 그리고 저의 눈이 되어줄 라이카 Q3에게 이제 많은 부탁을 하면서 Q1을 잘 보내줬고요. Q1을 뭐 어떻게 처리하진 않았고 제가 늘 볼 수 있는 한 구석에 이렇게 배치해놨습니다. 그 가방에 너무 제가 거칠게 들고 다녔었나 봐요. 이 렌즈가 좀 덜렁덜렁거려서 AS를 이제 곧 쉬는 날에 받으러 가야겠다 하고 이제 다시 현장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아예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그 원인을 알려면 독일로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독일로 보내서 돌아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기종을 변경 시도를 했죠. 라이카 Q1에게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애정이 담긴 사진. 네, 이런 카테고리가 나오면 전 항상 너무 행복합니다. 보면 이거는 LA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고 이것도 LA고 이거는 밤에 피는 꽃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찍은 사진이고 근데 진짜 하나하나 다 너무 애정이 있어서 이 사진이 요 근래 들어서 진짜 제일 많이 눈에 밟히고 제일 시선이 많이 간 사진인데요. 이 사진입니다. 제가 잠깐 그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바위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발자국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해 저를 되돌아보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통 발자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발자취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저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서 저의 인체나 저의 뭐 포트레이트를 직접 찍는 편은 아닌데 거의 처음으로 제 인체가 나온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이카로 찍지 않고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게 되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또 때마침 테이프가 있네요. 해시태그 2024 나의 발자취. 내가 비워낸 것과 채운 것. 비워낸 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비워낸 거, 옷,
욕심. 아니, 욕심은 아닌 것 같아. 욕심은 오히려 는 것 같습니다. 옷과 그리고 날 어지럽게 하는 것들. 그리고 비워냈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이 원래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이 드라마를 6, 7개월 동안 이제 함께 찍어 나가야 하기도 하고 이걸 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그것들을 좀 더 가볍게 비워내는 게 저의 숙제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채운 것. 제가 진짜 올해 키워드를 책임감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계속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내면이 두꺼운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 그래서 제가 저의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웠다고 한다면 그건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좀 그렇긴 한데 비워낸 것도 옷이고 채워낸 것도 옷이네요. 그리고 레코드들. 제가 드라마를 찍다 보면 뭐 좀 힘든 날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오늘 너무 힘들다 하면서 잠깐 뭐 점심 먹거나 저녁 먹을 때는 핸드폰을 켜서 레코드샵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뭐 새로 살 게 있나. 저에 대한 보상 같은 거죠. 일종의 보상. 옷도 마찬가지고 드라마 촬영하느라고 사실 뭐 노래 들을 시간도 없고 옷 입을 시간도 없는데 괜히 사곤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괜히 샀던 것들을 이제 올해 다시 비우고 올해 다시 채우고 올해 채운 것들은 또 뭐 다음 년도나 그 다음 년도에 언제 비우겠죠. 그래서 늘 이렇게 채우면서 비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동일하네요. 옷과 레코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순간. 제가 평소에 눈물이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애초에 눈물 흘릴 만한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 편도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감정이 많이 북받치고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건 이제 올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원래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올해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머니와 함께 아주 먼 나라를 여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게 나왔을 때는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의 회복 소식. 여행 갑시다. 불현듯이 어머니가 한 3, 4개월 전쯤에 오로라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이제 컨디션이 아직 많이 돌아온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다고 하시니 그래서 지금 이제 핀란드로 먼저 가서 핀란드에서 아이슬란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대신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비상약을 다 챙기고 그리고 이제 뭐 따뜻한 내의도 챙기고 외의도 많이 챙겨서 시간이 났을 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걸 이제서야 좀 더 느낀 것 같네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어머니랑 여기저기 좀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해도 뭐 아쉽고 해도 부족한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과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6번째 키워드. 2024년 가장 많이 보고 들은 책과 영화 그리고 음악. 아무래도 올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대본입니다. 사실 뭐 다른 글귀를 제가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대본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 캐릭터를 표현하고 어때야 더 풍부하게 이제 이 카메라 안에서 더 신나게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늘 고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많은 글을 읽었던 건 대본이었던 것 같네요. 저희 취하는 로맨스 책입니다. 취하로 책.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본 영화 매드맥스 퓨리오사 씨 사과를 퓨리오사 씨래. 네. 본 적도 없는 분이긴 한데 뭐 시긴 하죠. 뭐 저보다
나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많이 곱씹게 된 영화는 제가 매드맥스 사가를 굉장히 또 즐겨보고 되게 좋아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른 것 같아요. 매드맥스 퓨리오사 사가. 네, 사가를 제일 많이 봤고 뭐 액션이나 감정이나 그 캐릭터들의 앞뒤를 맞추는 그 구성이랑 플롯이 너무 재밌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로.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인데요. 뭐 사람이 뭐 힘들거나 아니면 뭐 신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감정이 들 때 음악을 보통 찾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영화나 책에서도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음악에서 위로가 될 때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지아 마가렛의 히노키 우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로맨틱 피아노라는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인데 이상하게 그 처음 시작되는 그 든든든든든든 하는 그 몇 마디가 엄청나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시다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요즘 또 날씨도 굉장히 춥잖아요. 이 춥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씩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 음악입니다. 지아 마가렛의 로맨틱 피아노에 있는 첫 번째 트랙 히노키 우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2024년 저의 이제 키워드들을 한번 이렇게 읊어보면서 되돌아봤는데 아주 다양한 감정들과 다양한 기억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제가 가장 해맑게 그리고 행복하게 웃었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되게 기분 좋아 보이는구나 하는 사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왜 행복하냐면요. 제가 LA에 처음 갔던 사진이에요. 올해 4월에.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시원함과 뭔가 이 따스한 햇살을, 이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느끼면서 아주 시원하게 웃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가식 없이 너무 이렇게 맑고 해맑게 웃고 있는 저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 되게 편하네. 해맑은 저에게 하트를 하나 선사해 줬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이때가 2024년 4월 LA에서. 네, 오늘 이렇게 2024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키워드를 함께 해보고 저의 이제 LA에서 해맑았던 아주 순수한 미소까지 함께 했는데요. 올해 이제 다들 고생하셨고 올해 너무너무 많이 뭐 지친 분도 있고 행복한 분도 있고 뭐 많은 감정이 교류할 텐데요. 다들 행복하게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